그 무엇보다도 평소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전립선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7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6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매일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밤에 여러 번 깨어 화장실을 가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진 느낌이 드신 적 있나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전립선이 서서히 비대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 습관이 그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비뇨기과에서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나이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습관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이며 이 중 6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이니 꼭 확인하세요. 이 습관들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약이나 수술 없이 전립선 상태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화장실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 물을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고령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사실 이것이 전립선을 악화시키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물을 줄이면 일시적으로 소변 횟수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진해져 방광과 전립선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조절 기능이 떨어져 탈수 상태가 되어도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만성 탈수가 지속되고 농축된 소변이 요도 주변 조직을 자극해 염증과 전립선 비대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분 섭취가 1.2리터 미만인 고령 남성은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는 남성보다 전립선 비대 진행 위험이 약 1.8배 높았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오후 활동 전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배뇨를 원활하게 하고 빈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 섭취를 줄이면 야간뇨가 줄어든다는 오해도 많습니다. 잠자기 직전 과도하게 물을 마시면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체내가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농축되고 이로 인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해져 몸이 급히 수분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를 받은 70세 김영수 씨는 화장실이 두려워 하루 물 섭취량이 500ml도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이런 생활을 지속한 결과 전립선이 만성적으로 부어올랐고 배뇨 후 잔뇨감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후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도록 권고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소변 불편감이 완화되고 야간 화장실 횟수도 4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수분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아침 기상 후, 식사 전후, 목욕 전후 등 하루 5에서 6회로 나눠서 한 컵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기관에 부담이 적고 흡수도 빠릅니다. 카페인이 있는 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으므로 수분 섭취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소국, 국물 요리, 오이, 토마토 등 수분이 많은 채소를 식단에 포함하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줄이는 것이 전립선에 좋다는 생각은 이제 옛말입니다. 몸을 보호하려는 습관이 오히려 전립선을 악화시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물 한 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전립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습관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퇴직 후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크게 늘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전립선 혈류를 나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전립선은 골반 안,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앉은 자세가 길어지면 중력의 영향으로 골반 내 혈류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혈류가 막히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들고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쌓여 전립선 부종이나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보건연구소가 약 800명의 고령 남성을 조사한 결과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은 5시간 미만 앉는 남성보다 전립선 비대 진단 확률이 1.7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매시간서 5분 정도만 일어나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시간 앉는 습관은 또한 골반저근의 기능을 약화시켜 배뇨 조절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골반저근은 전립선을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군이지만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점점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배뇨 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잔뇨감이 생기거나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를 받던 66세 박정수 씨는 장시간 장기를 드는 것이 취미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외출은 거의 하지 않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 보낸 결과 몇 달 만에 야간뇨가 심해지고 아침 기상 후 하복부에 불쾌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1시간마다 일어나 간단히 움직이는 전립선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그 방법은 자리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골반을 좌우로 흔들고 깊은 호흡과 함께 허리를 곧게 펴는 단순한 동작입니다. 이 습관을 3주간 실천하자 배뇨 횟수가 뚜렷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격렬한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주 움직이는 것,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집안일, 짧은 외출만으로도 골반 혈류가 좋아지고 전립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시간 앉는 생활로 인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스탠딩 데스크를 도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식사 전후에 일어나 발을 구르거나 TV를 볼 때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에 이런 작은 행동을 더하면 전립선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골반저근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항문을 3초간 조였다가 서서히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 10회, 2세트 정도 하면 됩니다. 외부에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TV를 보면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앉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생활이지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끊는 것이 전립선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단 1시간마다 몇 분씩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나쁜 습관, 소변을 참는 행동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변을 참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 행동이 전립선 비대를 촉진하는 매우 위험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소변을 참는 것이 반복되면 방광은 과도하게 소변을 저장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한 전립선은 강한 압박을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염증, 부종, 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 배뇨 욕구를 느낀 뒤 1시간 이상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는 고령 남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 비대와 배뇨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대로 소변을 참지 않고 조기 배뇨를 하는 사람은 야간뇨나 잔뇨감이 적고 전립선 크기도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이종훈 씨도 외출 시나 대중교통 이용 중에는 화장실을 피하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이런 생활을 이어간 결과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심해지고 결국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은 정상보다 약 1.5배 커져 있었고 방광은 늘 팽창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는 배뇨 욕구를 느끼면 15분 내 화장실에 가도록 하고 하루 2-3회는 예방 배뇨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몇 주 후 배뇨 불편감이 완화되고 야간뇨 횟수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도감이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은 전립선뿐 아니라 방광에도 해롭습니다. 오랫동안 방광에 소변이 머물면 세균 증식으로 요로 감염이나 전립선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이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먼저 외출 전 화장실을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승차 전 반드시 배뇨를 하고 집에서도 욕구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정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기상 후, 식후, 목욕 전, 취침 전 등 일상 리듬에 맞춘 배뇨 습관을 만들면 방광과 전립선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참는 게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미래에 큰 안정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소변을 참는 행동을 반복하면 방광 근육이 피로해지고 점차 정상적인 수축 기능을 잃게 됩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는 전립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방광의 비정상적인 팽창은 전립선에도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전립선 조직은 압박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만성 염증과 부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 이러한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가 발표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배뇨 욕구를 느낀 후 45분 이상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는 고령 남성은 전립선 비대 진행 속도가 평균보다 25% 빠르며 배뇨 후 잔뇨량이 많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세 김세진 씨는 외출이나 회의 중 화장실을 피하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잠에서 깨기 싫어 소변을 참은 채 잠드는 생활을 지속했는데 결국 전립선이 정상보다 1.4배 비대해지고 방광의 수축력도 저하되어 배뇨 시간이 길어지고 잔뇨감이 만성화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소변을 참지 않고 15분 이내 화장실에 가는 습관과 하루 2, 3회 정해진 시간에 예방 배뇨를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야간뇨가 4회에서 2회로 줄고 배뇨 불편감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소변을 장시간 방광에 머물게 하면 세균 증식 위험이 커져 요로 감염이나 전립선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이 쉽게 악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 먼저 소변을 참지 않는 것이 전립선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외출 전이나 이동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고 취침 전에도 가볍게 배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에서는 욕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등 일정 시간에 맞춰 배뇨 리듬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광과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몸의 신호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채소는 거의 먹지 않고 고기 위주의 식단을 즐기는 분들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위험한 상태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비대해지지만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기 중심 식단과 식이섬유 부족이 겹치면 전립선 비대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자주 먹는 남성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 염증 지표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만성 염증이 바로 전립선 비대와 기능 저하의 원인입니다. 또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내 환경이 나빠져 유해균이 증가하고 이때 발생한 독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전립선까지 도달해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이정호 씨는 젊을 때부터 고기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아침에는 빵과 소시지, 점심에는 라면, 저녁에는 술과 고기를 즐기는 생활을 이어갔고 그 결과 60대 중반부터 배뇨 불편이 심해지고 전립선 크기가 정상의 1.3배로 커졌습니다. 이후 그는 하루 한 끼라도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두부, 버섯, 해조류, 현미 등을 조금씩 식단에 넣자 6개월 후 야간뇨가 줄고 배뇨가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전립선을 위한 핵심 영양소와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전립선 세포 노화 방지,
이소플라본 남성 호르몬 균형 조절, 비대 진행 억제, 아연 호박씨 굴, 아몬드, 전립선 기능 유지 필수. 미네랄 수용성 식이섬유, 현주 및 버섯, 장내 환경 개선, 염증 억제. 비타민 E, 혈류 개선 및 전립선 혈액순환 촉진. 모든 것을 매일 완벽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고기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주 2, 3회라도 전립선 친화 식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두부와 채소가 들어간 된장국, 수요일에는 나토와 밥, 금요일에는 생선과 해조류 샐러드를 준비하는 식으로 리듬을 정하면 쉽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는 분이라면 메뉴를 고를 때 작은 반찬으로 채소가 나오고 된장국이나 국물이 포함된 정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영양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전립선을 지키는 식습관은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기를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에 좋은 식재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 몸을 바꿔줍니다. 하지만 음식뿐 아니라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고령이 될수록 깊이 잠들지 못하고 밤중에 여러 번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지는 수면 문제를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야말로 전립선에 큰 타격을 주는 원인입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 전립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분비 균형이 깨져 전립선 염증과 비대를 촉진합니다. 실제로 규슈대학 연구팀이 고령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남성은 7시간 이상 자는 남성보다 전립선 크기가 평균 12% 더 컸습니다. 또 깊은 논레무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사람일수록 배뇨 횟수 적고 잔뇨감도 덜했습니다. 이는 수면 중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세포 회복과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며 전립선을 포함한 생식기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은 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71세 김영호 씨는 매일 새벽 1시 이후에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는 6시 전에 깨어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전립선 부종이 악화되고 배뇨 곤란과 야간뇨가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밤 11시 이전 취침, 수면 1시간 전 스마트폰 TV 사용 중단, 조명 낮추기, 취침 90분 전 목욕으로 체온을 높였다가 자연스럽게 낮추기를 제안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7시간 반으로 늘고 야간뇨는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웃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으며 전립선을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개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TV 사용 중단.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 유지. 실내 온도 20-22도. 취침 직전 카페인, 알코올 섭취 금지. 기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 취침 90분 전 목욕으로 깊은 잠 유도. 이 간단한 습관 변화가 전립선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약이나 수술 없이 전립선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당 섭취입니다. 많은 고령자가 단 것은 피로를 풀어준다거나 주스는 수분 보충에도 좋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이 많은 음식과 음료는 전립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만성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혈관과 내장뿐 아니라 전립선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혈당 상태는 전립선 세포 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아의 작용을 교란해 비대와 세포 증식을 촉진합니다.
일본 비뇨기과학회 연구에선 하루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2병 이상 마시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크기가 평균 15% 더 컸습니다. 특히 탄산음료, 가당 커피, 스포츠 음료는 무심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제 환자 중 65세 이준호 씨는 젊을 때부터 콜라를 즐겨 하루 500ml 페트병을 2병씩 마셨습니다. 커피에도 항상 설탕 티스푼을 넣었습니다. 60대에 들어 배뇨 불편이 심해져 내원했을 때는 전립선 비대와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루 한 번만 무가당 음료로 바꾸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탄산수, 보리차, 무가당 녹차를 선택하고 단 음료는 완전히 끊는 대신 빈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전립선 부종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며 큰 만족을 보였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인데 이 부분도 정리해 드릴까요? 전립선을 위해 피해야 할 음료와 추천 음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은 탄산음료, 설탕이 들어간 커피, 캔당 커피, 과일 주스, 특히 농축 주스, 에너지 드링크, 스포츠 음료입니다. 이런 음료는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염증 반응을 촉진해 전립선 비대와 기능 저하를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권장되는 음료는 물,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은 보리차, 녹차, 무가당, 그리고 탄산수입니다. 탄산수는 레몬을 살짝 넣으면 더 마시기 쉽습니다. 또한 식사에 포함되는 당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흰쌀밥, 우동, 빵, 케이크 등은 당질 함량이 높으므로 채소와 잡곡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전립선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 배제가 아니라 선택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단 음료 한 잔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전립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고령 남성이 간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술은 기분을 좋게 하고 식사를 즐겁게 만드는 요소일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음주는 전립선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몬 균형의 붕괴입니다.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이는 전립선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줄면 전립선 세포의 자기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이 쉽게 일어납니다. 둘째, 간 기능 저하로 인한 독소 축적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되지만 매일 마시면 간 기능이 떨어져 혈액 내 염증 물질이 남기 쉬워지고 이 염증이 전립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강한 이뇨작용으로 인한 탈수입니다. 알코올은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체내 수분을 빼앗습니다. 이로 인해 골반 혈류가 나빠지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 전립선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술을 마시는 60대 남성은 주 1회 이하로 음주하는 사람보다 전립선 크기가 약 20% 더 큰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맥주, 위스키, 일본주 등 고도주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73세 김도연 씨는 30년 넘게 매일 저녁 소주 2잔과 맥주 1병을 즐겼습니다. 술이 없으면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나 60대 후반부터 야간뇨가 심해지고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것을 계기로 검사를 받았더니 전립선 비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갑작스러운 금주 대신 주 2일 이상 금주일 만들기, 술을 양보다 질로 바꾸기, 탄산수로 희석해 마시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취침 2시간 전까지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2달 후 야간 화장실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줄었고 아침 피로감도 개선되었습니다. 알코올을 줄이는 실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2, 3일 금주일 설정량을 줄이고 질을 선택, 소주, 위스키를 물로 희석. 술을 마실 땐 취침 2시간 전까지 마무리. 무알코올 음료나 탄산수로 대체. 중요한 것은 절대 금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술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부종이 가라앉고 배뇨가 원활해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게다가 숙면과 아침 컨디션이 좋아지는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 음주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병을 악화시키는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전립선 건강을 위협하는 7가지 습관,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전립선에 해로운 7가지 습관, 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습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소변을 참는 행동, 채소 부족과 육류 중심의 식단, 만성적인 수면 부족, 당이 많은 음료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매일 반복되는 음주. 이런 행동들은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전립선은 매우 섬세한 기관입니다.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전립선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결국 비대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습관을 하나씩 개선하기만 해도 약이나 수술 없이 자연스럽게 전립선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기.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소변을 참지 않고 바로 화장실 가기. 저녁 식사에 된장국과 채소 한 접시 추가하기. 밤 11시 전에 취침하기. 주스 대신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기. 주 2일 이상 음주를 쉬어보기. 모두를 완벽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출발선입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많은 환자들이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한 배뇨 불편을 개선했습니다. 비싼 약도 힘든 치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몸을 위한 작은 결단뿐이었습니다. 예방은 최고의 치료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진행되면 약이나 수술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생활을 바꾸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밤에 푹 잘 자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외출할 때 불안이 사라진다면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생활을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 변화를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